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 더 개벽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수장이 과거 태양계의 9번째 행성이었던 명왕성을 다시 행성으로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천문학계에 거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정치적 슬로건과 맞물리면서 과학적 논쟁이 애국주의와 결합해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나사 국장으로 임명된 기업가 출신의 제러드 아이작먼은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명왕성을 다시 행성으로 캠페인을 적극 지지한다고 공언했습니다. 아이작먼 국장은 현재 나사가 과학계에서 명왕성의 지위를 재검토하게 할 만한 몇 가지 문건들을 작성 중이라며 명왕성의 행성 복귀를 공식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명왕성은 지난 1930년 미국 천문학자 클라이드 톰보에 의해 발견된 이후 오랫동안 태양계의 막내 행성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명왕성과 비슷한 천체들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자격 논란이 불러졌고 결국 2006년 국제천문연맹은 행성의 기준을 강화하며 명왕성을 외행성으로 격하했습니다. 당시 연맹은 행성이 자기 궤도 인근의 다른 천체들을 정리할 만큼 지배적인 중력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명왕성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명왕성을 행성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기에는 명왕성이 미국인이 발견한 유일한 행성이라는 자부심이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는 명왕성 행성 지정을 위한 행정명령 서명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공화당 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이 과학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동기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학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국립과학재단 예산을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삭감하는 등 이른바 반과학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작 명왕성 복원과 같은 상징적인 사안에만 집중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행성의 지위는 국제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지 특정 국가의 나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아만다 핸드릭스 행성과학연구소장은 이번 논쟁이 진정한 과학적 본질에서 주의를 분산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제일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천문학계의 오랜 질서를 뒤흔들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나사의 다음 행보에 쏠리고 있습니다. 유엔대학교 물, 환경, 보건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물 관련 분쟁은 지난 2010년 20건에서 지난해 400건 이상으로 무려 20배나 급증했습니다. 이제 물은 단순한 자원을 넘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전략적 안보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계자연기금은 현재 전 세계 담수 생태계의 가치를 약 8경 5,400조 원으로 추산하며 이는 전 세계 GDP의 60%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물 분쟁이 격화되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기후 위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전 세계 인구의 75%가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국가 간의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는 물이 실질적인 무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수 담수화 시설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등 걸프 국가들을 겨냥해 이란이 인프라 공격을 감행하는 등 수자원을 둘러싼 긴장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불안정성 역시 분쟁을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중국은 메콩강 상류에 댐을 건설해 하류 국가인 태국과 베트남을 압박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와 파키스탄은 인더스강 지류의 물길을 두고 안보리 개입까지 요청하며
날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물이 공유 자원이었다면 이제는 국력을 과시하고 상대국을 굴복시키는 전략 자산이 된 셈입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AI를 필두로 한 첨단 기술 경쟁이 불을 붙였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서버 냉각과 세척을 위해 천문학적인 양의 물을 소비합니다. 실제로 대형 데이터 센터 한 곳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의 양은 인구 5만 명 규모의 도시 전체 사용량과 맞먹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인도는 브라마푸트라강 위역에서 거대 댐 건설 경쟁을 벌이며 에너지와 데이터 전장을 방불케 하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미 대륙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과 멕시코는 리오그란데 강의 물 배분 협정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멕시코가 가뭄을 이유로 물 공급을 줄이자 미국의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관세 부과를 언급하며 강력하게 위협했습니다. 이는 텍사스주에 들어선 수많은 데이터 센터의 물 수요를 지키기 위한 보호 무역 조치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을 중재할 국제적인 공조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현직인 트럼프 대통령 체제의 미국이 올해 초 UN 기후변화협약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면서 수자원 관련 국제 규범을 확립하기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물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한국은 강수량의 편차가 크고 인구 밀도가 높아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이 세계 120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물을 많이 쓰는 산업 비중이 높은 만큼 향후 데이터 센터 확충에 따른 물 수요 급증은 국가적인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물 부족 문제를 일상적인 차원을 넘어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빗물 활용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막대한 자금력을 상징하던 오일머니의 흐름에 급격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해온 대규모 스포츠 투자와 국책 사업들이 잇따라 축소되거나 중단되면서 사우디의 경제 전략이 전면적인 구조조정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사우디 국부펀드인 PIF는 최근 프로골프 리그인 LIV 골프에 대한 자금 지원을 2026년 시즌 종료와 함께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22년 미국 프로골프 PGA의 독점 체제를 깨뜨리겠다며 야심차게 출범한 지 불과 4년 만의 일입니다. 그동안 LIV 골프에 투입된 자금만 무려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인권 침해 논란을 스포츠로 덮으려 한다는 이른바 스포츠워싱의 선봉에 섰던 프로젝트였지만 결국 막대한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손을 떼는 형국입니다. 사우디의 자금난은 스포츠뿐만이 아닙니다. 빈 살만 왕세자의 필승의 사업으로 불리는 첨단 신도시 네움의 핵심 프로젝트인 더 라인 역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총 170km 구간을 건설하려던 계획은 현재까지 단 2.4km를 완료하는 데 그쳤고 지난해 9월 이후 공사는 사실상 멈춰선 상태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내부 감사 자료를 인용해 당초 2030년으로 예정됐던 완공 시점이 2080년으로 무려 50년가량 늦춰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이처럼 지갑을 닫게 된 배경에는 악화된 경제 지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2년 8.7%에 달했던 경제 성장률은 이듬해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며 재정 수지 또한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세수의 핵심인 석유 수익이 줄어들면서 1,400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PIF의 현금 보유고는 4년 만에 최저치인 22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우디는 명문 축구 구단인 알힐랄의 지분을 매각하고 호날두 등 스타 선수 영입에 쏟아붓던 지출을 대폭 줄이는 등 군살 빼기에 돌입했습니다. 대외적인 불확실성도 큰 부담입니다. 올해 발발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은 중동 지역의 긴장감을 극도로 끌어올렸으며 국제통화기금 IMF는 전쟁 여파로 인한 석유 부문의 위축을 이유로 사우디의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탈퇴를 선언하면서 사우디가 주도해온 유가 통제력마저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시르 알루마이안 PIF 총재는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정리하고 자본 배치를 효율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는 이제 단순한 이미지 재고용 사업 대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같은 수익 사업, 그리고 2030년 엑스포와 2034년 월드컵 등 국가적 행사로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우디의 재정 여력이 아직 남아있기는 하지만 전쟁과 유가 변동성이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난 비전 2030의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오감 중 가장 베일에 쌓여있던 후각의 비밀이 드디어 풀렸습니다. 그동안 과학계는 코 안의 냄새 감지 세포들이 아무런 규칙 없이 뒤죽박죽 섞여 있다고 믿어왔지만 실상은 정교하게 설계된 지도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산디프 다타 미국 하버드대 의대 신경생물학 교수팀은 무려 생쥐 300마리 이상의 누런 550만 개를 정밀 분석한 결과 코 속의 냄새 감지 세포들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배열돼 있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셀 최신호에 발표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후각은 시각이나 청각과 달리 지도를 만들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생쥐의 경우만 해도 후각 수용체의 종류가 1000가지나 넘고 관련 누런은 2000만 개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1991년 노벨상 수상 연구 이후 35년 동안 수용체가 대략적인 구역별로 나뉜다는 점만 알려졌을 뿐 그 세부 배열은 무작위적이라는 것이 정설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이 단일세포 시퀀싱과 공간 전사체학이라는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 분석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후각 수용체들은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코 위쪽에서 아래쪽까지 촘촘하게 겹치는 줄무늬 형태로 가지런히 배열돼 있었습니다. 이 패턴은 모든 개체에서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코에서 받은 신호를 처리하는 뇌의 후각 망울 구조와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러한 정교한 지도를 만드는 핵심 열쇠는 바로 레티노산이었습니다. 비타민 A의 대사산물인 레티노산은 코 안의 위치에 따라 농도가 다르게 분포하는데 뉴런이 이 농도 차이를 인식해 자신이 어떤 수용체가 될지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연구진이 레티노산의 농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하자 수용체의 배열 전체가 이동하는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단순한 원리 규명을 넘어 후각장애 치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후각 상실은 명확한 치료법이 없어 환자들이 우울증 등 2차적인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완성된 냄새 지도를 활용한다면 줄기세포를 이용한 신경재생 치료나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연구팀의 데이비드 브랜 연구원은 코 안의 세포들이 위치에 따라 유전자를 다르게 발현함으로써 냄새 신호가 뒤섞이지 않고 뇌로 전달되는 정교한 경로를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타 교수 역시 후각 지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새로운 치료법 개발은 불가능하다며 이번 연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35년 만에 뒤집힌 후각의 무작위성 가설은 이제 인간 후각 조직에 대한 후속 연구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코 속의 작은 줄무늬 배열이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을 바꾸는 거대한 지도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스 더 개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